안녕하십니까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번 선거 당선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. 예, 고맙습니다. 당선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. 좀 얼떨떨하고 이제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크죠. 막 좋고 그런 시기는 이제 좀 지나갔고요. 좀 부담감, 책임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겼고 강력한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이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. 뭐 초선이지만 사실은 좀 걱정감, 뭐 책임감, 또 직업을 바꾼 만큼의 제가 이 직업을 바꾼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스스로의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, 뭐 이런 부담감이 큽니다. 예. 이제 언론인으로 지켜보시다가 이번에 직접 이제 체감하신 선거는 어떠신지도 정말 궁금해요. 평생 뉴스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걸 굉장히 저는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많이 봐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선거운동하면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언론계라든지 또는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과 우리 시민들의 삶은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. 서초구라는 곳은 뭐 비교적 소득 수준도 높고 또 이제 학력 수준도 높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사는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생의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. 정치적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일반 시민들의 삶을 좀 많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조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. 유권자분들도 그러면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시민들의 삶을 챙겨달라 당부를 해주신 건데요.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. 이 서초 얼구라는 곳은 서울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거든요. 양재동, 내곡동으로 가면 과천과 성남이 맞닿아 있는 굉장히 넓은 그린벨트 지역도 가지고 있고 또 재개발 이슈가 많은 곳도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서초구를 중앙으로 통과하는 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. 이 서초구의 발전, 서울에 남은 굉장히 중요한 보물 같은 곳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저의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굵직굵직한 현안들이잖아요. 이런 지역 현안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울시와의 소통이나 협치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물론입니다. 혹시 오세훈 시장님 만나 보셨습니까? 예, 2번 만나 뵀어요 벌써. 뭐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같은 것은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현안이기도 하거든요.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거의 모든 도로가 이 서초구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한번 큰 그림에서 좀 다시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첫 번째 만남에서 드렸고 최근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 당선자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뭐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전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서초갑의 조원희 국회의원님 다 국민의힘 소속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팀워크는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오세훈 시장님도 같은 당이셔서 이제 힘있게 현안을 추진할 수 있겠다,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. 그렇습니다. 저희 강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언론계에서 오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뭐 부청장님 우리 또 갑구의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제 원래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간에 좀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유권자분들도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부담이 좀 더 큰 측면도 있겠죠. 예. 또 현안들이 너무 굵직굵직하다 보니까 큰 현안이 많습니다. 그래서 더 그런 부담감과 함께 기대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지역 유권자분들께서도 뭐 계속 말만 하고 잘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장기간의 계획과 장기간의 공사와 또는 그 우리 주민들의 이 공사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여당이기도 하고 해서 서울시 국토부하고 다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. 예. 네, 중앙 정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앞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여소야대라는 구조 속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. 제22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으신 역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저희가 사실은 22대 국회가 이제 꼭 해야 될 일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소선거구제의 문제라든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경제력도 커졌고 이제 그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도 높아졌는데 이런 정치 구조를 가지고 과연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?
사실 정치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신감이 높잖아요. 그래서 이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의 불신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뭐 이번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정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. 예. 또 언론인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언론인 이제 선배님으로서 아니면 출신으로서 어떤 이제 현안에 대해서는 좀 해결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? 언론인 출신의 장점을 꼽자면 어떤 현안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소통 전문가로서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일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우리 정치가 계속 갈등 구조로 가고 지금 이번 국회도 이미 야당의 일방 독주, 폭주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뭐 입법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설득을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모습으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언론들이 많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혹시 저희 TBS 위기 겪고 있는 위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참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. 사실은 저는 뭐 어쨌든 이 TBS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TBS가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적이고 또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필요한 방송으로 이게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뭐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그런 역할을 또 충분히 해온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 좀 해결이 돼서 TBS가 다시 이제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방송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그 부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이번 22대 국회가 대화로 소통할 수 있고 문제를 예.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